뉴질랜드는 합숙을 안 해. 안녕하세요. 올해는 33번인 포항 스틸러스 이우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등번호가 맨날 바뀌신다고 들었어요. 네. 이유가 있나요? 그냥 작년에 18번 달고 네. 이렇게 좋은 모습은 못 보여드린 것 같아가지고 네. 이번에는 그래도 제가 33번이라는 게 좀 뜻깊은 번호였거든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그런 번호를 달고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33번으로 정하게 됐어요. 어떤 좀 뜻깊은 사연이 있어요? 제가 뉴질랜드에서 한국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왔는데 네. 그때 제가 그 번호를 달고 네. 스틸리아드에서 챔피언십 결승도 뛰고 네. 1년 내내 좀 한국에 적응하고 활약할 때 네. 단 번호여가지고 네. 33번을 하게 됐어요. 18번은 누가 다나요, 이제? 그 신인 강현재 선수라고 네. 있는데 그 선수가 달게 됐어요. 뭐 물려주면서 좀 한마디 해준 거 있어요? 뭐 제가 물려준 게 아니고 저는 33번 하는 건데 감독님이 18번은 그 선수한테 준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제주도 전주훈련지인데 요새 좀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요즘 그냥 계속 운동하고 연습 경기 뛰면서 네. 계속 몸 계속 꾸준히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1차 전주훈련을 여기 베트남으로 다녀왔고 네. 2차를 여기 좀 제주도로 왔잖아요. 1차 때 좀 어떤 훈련했고 2차 때는 어떤 훈련 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차 때는 뭐 체력 운동을 네. 위주로 좀 몸 올리는데 주로 운동을 프로그램을 그쪽으로 맞췄고 네. 제주도 와서는 그런 체력 운동을 바탕으로 좀 경기를 이제 경기 체력, 경기 이제 감각을 익히려고 네. 경기 좀 많이 뛰고 있어요. 이우재 선수의 개인적인 컨디션은 좀 어떤가요? 컨디션 이제 제가 베트남에서 발목 다쳐가지고 그때 베트남에서는 괜찮은데 네. 그때 좀 아파가지고 지금 계속 다시 끌어올리고 있어요. 뭐 큰 부상은 아닌가요? 아니, 큰 부상 아니에요. 연습 경기는 어떻게 잘 나서고 있습니까? 연습 경기 한 두 경기 정도밖에 안 뛰었는데 네. 그래도 경기 감각을 최대한 빨리 찾으려고 하고 있어요. 득점을 좀 했나요? 연습 경기 때? 아니, 득점 못했어요. 아직 못했어요. 위협적인 장면들이 좀 있었나요? 한 장면 정도 있었는데 네. 아직 그렇게 위협적이진 않더라고요. 그래요? 아니 뭐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김민호 감독님의 동기훈련이 진짜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또 다른 팀에서도 하더라고요. 네. 이적한 선수들이. 네. 어때요? 힘들어요 정말? 진짜 좀 힘들어요. 좀 피지컬 코치도 네. 혼돈이로 바뀌어가지고 좀 주닝유랑 있을 때랑 또 다른 힘듦이더라고요. 많이 뛰고 해가지고 웨이트도 좀 힘들게 하고 해가지고 힘들어요. 근데 제가 포항에만 있어가지고 다른 팀이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힘들긴 힘들어요. 포항이. 여기 있다가 다른 팀 가서 선수 얘기 들어보니까 밥맛이 너무 좋대요. 네.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는. 근데 이우재 선수가 뭐 체력도 뭐 체중도 좀 감량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좀 몇 킬로 정도 뺐어요? 제가 한 2-3kg 정도 뺐어요. 그거를 좀 빼려는 목적을 가지고 뺀 거예요? 아니면 하다 보니까 빠진 거예요? 일단 빼려고 했는데 네. 마침 베트남 가서 많이 뛰고 이런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빼려는 의지도 있었고 그다음에 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빠진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체지방률도 엄청 줄었다고 막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네, 체지방률. 몇 프로예요? 10%는 모르는데 10%였던 것 같아요. 10%대? 네. 그 전에 비해서 좀 몸이 좀 가벼워지게 좀 느껴지네요. 네, 전에는 좀 몸이 좀 아무래도 제가 89, 90대를 계속 머물렀었어요. 근데 이제 그 90 이렇게 넘어가니까 몸이 많이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몸이 좋았던 데가 88, 87 이 정도여가지고 87까지 빼가지고 그래도 몸이 좀 가벼워진 것 같아요. 지금 87kg 정도? 네, 87 후반대 정도 돼요. 근데 사실은 이우재 선수 하면은 뭔가 피지컬에 장점이 있어서 뭔가 더 좀 뭔가 살짝 더 찌워서 더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떠세요? 일단 그게 피지컬 그 부분도 좋은데 솔직히 이 팀은 감독님이 있으시니까 감독님이 원하시는 축구를 해야지만 경기에 나설 수 있고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런 걸 고려해 봤을 때는 제가 체중을
줄여가지고 네. 좀 활동량도 더 많이 가져가고 네. 뭐 파워도 최대한 뭐 힘을 살을 뺀다고 힘이 줄어들진 않으니까 네. 네. 최대한 그런 것도 보완해가지고 네. 더 발전시킨 다음에 네. 하려 하고 있어요. 감독님께서는 요새 이호재 선수한테 좀 어떤 얘기를 많이 해주시나요? 계속 살짝 그 위치마다 갈 때 딱 위치마다 세밀하게 딱 정해주시거든요. 네네. 또 위치 가 있으라고.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뭔가 좀 한 발짝 늦다 보니까 네. 좀 더 빨리 가 있어라 하면서 네. 그런 움직임 같은 걸 좀 계속 주문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호재 선수가 뉴질랜드에 오래 살아서 영어도 굉장히 잘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요새도 뭐 유창하게 구사하시나요? 네, 뭐 밥 먹을 때 뭐 외국인 용병들이랑 다 네. 말하면서 특히 그랜트가 네. 호주에 사니까 네. 좀 영어를 잘하니까 네. 그랜트랑 거의 다 의사소통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왜냐면 그 부분이 굉장히 외국인 선수들하고 같이 잘 지냈는데 장점이 많이 될 것 같아서. 그렇죠. 예. 뭐 그냥 의사소통하는 데는 전혀 문제 없는. 네. 그때 뭐 그 기지용이라는 예. 통역사 분이 예. 계시거든요. 예. 네. 막 경기장에서 뭐 가끔씩 이제 의사소통을 하게 되면 네. 불러서 막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네. 저와 그런 때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말하고 이렇게 아. 의사소통을 하고 있어요, 경기장에. 그래도 그 뉴질랜드 온 지가 몇 년 됐죠? 여기 한국 온 지요? 예. 한국 온 지 지금 한 6년? 아니지, 한 8년 정도 됐나? 네. 그래서 안 까먹고 계속 잘하고 있네요, 영어를. 네, 계속 안 까먹으려고. 근데 어차피 거의 뉴질랜드 9년을 갔다 와가지고 9년, 10년을 갔다 와가지고 최대한 안 까먹으려고. 어떻게 보면 저의 장점 중 하나니까. 그쵸. 그래서 안 까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영어가 편해요? 한국어가 편해요? 그래도? 저는 둘 다 편한 것 그래요? 같아요. 네, 둘 다. 영어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포항 팬들한테 저기 올해 각오를 영어로 한 말씀 해주실 수 있나요? 올해 각오 영어로요? 예? 갑자기요? 예, 살짝 한국에서 영어를 하게 되면 그런 머뭇거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런 게 좀 있어요? 네. 외국에 나가면 바로 나오는데 한국에서 하려고 하면 살짝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는 것처럼 그런 느낌.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은 천성훈 선수가 올해 이제 인천에 복귀를 했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시절에 이호재 선수하고 천성훈 선수의 관계가 굉장히 이게 뭐 뭔가 미묘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뭐 경쟁자이기도 했고 같이 이제 좀 동료이기도 했고 좀 어떤 관계였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아무래도 같은 포지션에 보니까 좀 그래도 뭐 의식은 안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그런 걸 신경 안 쓰고 하려 했는데 주변에서 좀 그런 걸 많이 뭐 성훈이랑 저 사이에 그런 거 많이 좀 비교도 하고 부담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 보니까 좀 서로 더 의식을 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으니까. 근데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막 그렇게 진짜 막 경쟁 상대다 이런 느낌은 없었어요. 의식은 되는데. 그게 근데 왜냐면 뭐 고1 때는 누가 조금 더 앞섰고 고2 때는 누가 좀 더 앞섰고 막 이런 게 나름대로 막 인터넷에 막 떠들더라고요. 좀 어떤 그런 주전 경쟁 상황이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고1 때는 성훈이가 그때 보섭이 형이랑 계속 같이 경기를 뛰는 상황이었고 이제 근데 제가 고2 후반부터 제가 살짝 기회를 받으면서 그때가 이제 피지컬이 많이 좋아졌고 그때 계속 왜냐면 뉴질랜드는 제가 중3 이상이 돼야지 웨이트를 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회원권도 그 중3이면 웨이트를 못 끊어요. 그래서 웨이트 아예 못한 상태여가지고 한국 와서 웨이트 하면서 고2 후반 때부터 이제 경기 받으면서 고3 때 이제 성훈이가 다치면서 제가 첫 대를 뛰게 됐는데 그때 제가 득점을 하면서 그때부터 좀 푸드로 계속 경기를 뛰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주변에서는 좀 너무 비교가 많긴 했죠. 그렇죠. 저희는 최대한 성훈이 모르겠는데 저는 최대한 그런 거 신경 안 쓰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주변에서 그러다 보니까 좀 신경 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워낙 또 이제 둘 다 잘하니까 또 이제 그런 좀 비교를 하지 않았나 싶은데 뭐 지금은 좀 연락하면서 좀 지내나요? 네, 센터도
성훈이가 독일에 있을 때는 네. 연락을 잘 못했는데 네. 최근에 한국 들어와서 센터도 같은 센터 다니거든요. SNC라고 네. 같은 센터 다니는데 거기에서 만나면서 연락도 하고 지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얘기 좀 자주 해요 서로? 물론 저는 뭐 그 독일 어땠냐 이러면서 네. 그런 독일 생활 같은 거 물어보고, 그리고 성훈이 그냥 한국 K리그 어떠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서로 생활했던 데가 다르니까 그런 부분에서 서로 물어봤던 것 같아요. 올해 둘이 맞대결하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서 예, 맞대결하면 좀 어떨까요? 맞대결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재밌을 것 같아요. 내가 이러면은 그래도 좀 더 앞서지 않을까라는 게 좀 어떤 면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피지컬 정도 부분에서는 제가 좀 더 앞서지 않을까 싶어요. 천성훈 선수가 그래도 잘하는 부분은 좀 어떤 게 있나요? 성훈이는 그래도 그 큰 신장에 비해서 그래도 발밑도 괜찮은 편이어가지고 발밑이 좋은 편인 것 같아요. 그래요? 올해 그라운드에서 만나게 된다면 좀 어떤 이야기 좀 하고 싶어요? 그라운드에서 만나면요? 별로 특별히 그렇게 주변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뭐 서로 그렇게 막 그런 건 없어가지고 그냥 평소 자연스럽게 대화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막 이런 비교하면서 또 이제 이호재 선수 얘기하면서 뭐 이경 감독 아들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고등학교 때부터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좀 스트레스도 많았을 것 같은데 좀 어떠셨어요? 아무래도 제가 축구 시작했을 때부터 말을 해주셨거든요. 좀 계속 이제 성장할수록 그런 얘기가 더 많이 나올 거고 잘하든 못하든 그런 얘기가 계속 뒤에 따라다닐 거다 했는데, 그래서 그걸 제가 어떻게 보면 감수하고 제가 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은 못 느끼고 있어요. 이번에 이제 미디어 캠프 때 인터뷰 보니까 이제 아버지하고 뭐 서로 이제 굳이 언급하지 말자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들었어요. 그런 이야기 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일단 먼저 미디어 캠프를 성남이 먼저 했어요. 그때 이제 먼저 집에서 좀 얘기하다가 그냥 서로 언급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가지고 먼저 말해서 저도 그냥 똑같이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김준호 선수의 관계가 굉장히 좀 궁금하거든요. 저랑 준호랑. 왜냐면 또 이제 김준호 선수는 아버지가 또 이 팀의 그렇죠. 감독이다 보니까 김준호 선수랑 이제 축구 선수 2세로서의 조금 그런 힘든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 혹시 막 얘기한 적도 있나요? 워낙 준호가 그렇게 말이 많은 편은 아니어가지고 그런 얘기는 별로 안 했는데 아무래도 저도 그러니까 준호가 내색은 안 하지만 어느 정도 좀 부담이랑 거랑 힘듦이 없을 수도 있는데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이기는 것 같아요, 살짝.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말도 해주고 계속 챙겨주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러면은 이호재 선수는 김기동 감독님하고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눈 적도 좀 꽤 있나요? 감독님에 대해서 아버님이랑. 그러니까 이제 김기동 감독님하고 이호재 선수가 이제 서로 대화를 나눌 때. 이제 이기영 감독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사적인 자리에서 좀 하거나 그런 경우도 좀 있나요? 가끔씩 감독님이 그냥 장난으로 그냥 상남으로 가라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그냥 그렇게 사적으로 뭐 아빠 얘기는 별로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요? 장난으로 그런 식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좀 답변하세요? 예? 거긴 안 된다고. 거기만 안 된다는 거는 이제 아버지가 있는 팀에 가는 거는 뭔가 부담이 크다라는. 좀 안 그래도 지금 이러고 있는데도 서로 다른 팀에 있는데도 좀 인터뷰 막 기자분들이 연락 오시는데 같은 팀에 가면 좀 쉽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운동도 거의 힘들거든요. 어디 가요? 성남이요? 아빠가 하는 팀은 좀 운동도 힘들거든요. 그 얘기 좀 들으셨어요? 소문 많이 났던데요. 성남 운동 힘들다. 세탁식 간다. 저도 태국 가서 봤는데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주로 전달을 해주는 건 좀 누굽니까? 운동 힘들다는 거예요? 성남 얘기 해주고.
그냥 뭐 형들도 다 아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형들끼리 얘기하는 거 옆에서 들을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그게 저한테 직접적으로 말해주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주변에 말하는 거 들을 때도 있고 이럴 때가 제일 많죠. 들을 때가. 그러면 아버지는 평상시에는 좀 어떤 조언 많이 좀 해주세요? 그냥 어떻게 보면 팀에 가든 감독님이 다 계시니까 최대한 감독님 스타일에 맞춰서 그냥 스타일에 빨리 맞춰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저의 부족한 부분을 최대한 빨리 채우라고만 말씀해 주시죠. 아버지께서 저기 그 성남 감독하기 전에 그 연맹 그 TSG 그거 기술위원 좀 하셨잖아요. 그때 이호재 선수가 포항 경기 때 한번 오셨던 기억이 저도 나거든요. 그때 이호재 선수가 게임 못 뛰어가지고 제가 옆에서 이제 아버지랑 얘기를 나누는데 좀 뛰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경기 끝나고 막 경기 못 나가고 이러면은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런 당일날은 어떻게 보면 같은 선수를 했기 때문에 뭐 경기를 못 나가면 누구보다 더 아쉬움이 크고 그런 것은 자신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별로 얘기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다음 더 잘 준비해서 다음을 노려라 이런 말만 해주시고. 근데 아버지도 키가 크시지만 지금 이호재 선수 키가 몇이죠? 193이요. 근데 그렇게까지 클 수 있었던 비결이 좀 있나요? 일단 엄마가 좀 먼저 키가 크시고 172고 그리고 뭐 모르겠어요. 뉴질랜드 잘하면서 이제 고기를 많이 먹어서 그런지 거기서 엄마가 계속 많이 챙겨주셨거든요. 뭐 보양식 같은 것도 다 챙겨주시고 그런 걸 먹으면서 좀 컸던 것 같아요. 뭘 주로 많이 먹었어요? 뭐 아무래도 뉴질랜드 보니까 좀 소고기, 스테이크 이런 걸 많이 먹고 이랬던 것 같아요. 저기 신재원 선수 얘기 들어보니까 호주에서 오래 살아가지고 뭐 한국식은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파스타 좋아하고. 이호재 선수는 좀 어떤가요? 저는 그 정도는 안 돼요. 한국 음식 다 좋아하고. 한국 음식도 좋아하고 외국 음식도 좋아하고. 근데 막 한국 사람들은 뭐 외국에 좀 오래 있으면 뭐 김치 없으면 좀 부담스러워하고 라면 없으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 거 없어도 그냥 다 먹고 괜찮은 것 같아요. 장점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뭐 해외 나가서 적응이 빠르다는 건 엄청난 장점이 되겠네요. 외국어도 잘 되고. 그렇죠. 혹시 뭐 과메기도 드시나요? 과메기요? 과메기 먹어봤어요. 먹을만해요? 네, 괜찮아요. 포항에서 그래요? 네, 먹어봤어요. 그럼 과메기부터 뭐 양식까지 다양하게 다 가능하네요.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뉴질랜드는 어린 선수들한테는 웨이트 트레이닝이 금지돼 있어요? 네, 뉴질랜드 제가 아무래도 성장하면서 키도 크다 보니까 스트라이크 하려면 좀 웨이트적인 부분도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뉴질랜드에서 웨이트를 시작하려고 중2 때 딱 회원권을 끊으려 했는데 웨이트가 중3 때까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뉴질랜드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법이. 그러니까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중3 밑으로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저기 무슨 어디 뭐 이렇게 호프집 못 가고 그렇듯이 나이 제한이 있는 거예요? 네, 저도 몰랐었는데 저도 놀랐어요. 그래서 한국 오자마자 바로 이제 웨이트 시작을. 그렇죠. 계속 웨이트장도 딱 팀에 들어가니까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웨이트장 딱 있어가지고 시작하게 됐죠. 어떻게 보면 그게 조금 더 키가 클 수 있는 비결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쵸. 어린 나이에 그 무게를 안 했으니까. 그러면은 딱 그 고1 때 그때쯤 한국에 들어왔을 때 다른 선수들하고는 약간 힘에서의 좀 차이가 많이 났겠네요. 네, 아무래도 주변에서 봤을 때도 좀 호리호리했고 좀 그냥 살짝 막대기 같았어요. 진짜 좀 그냥 키만 좀 크네 이랬죠. 근데 딱 그 웨이트 한 1년 넘게 하니까 그때부터 힘이 확 붙었어요. 근데 웨이트가 그렇게 확 붙지 않고 제가 고2 때 확 좀 힘 좀 붙었었고 그리고 제가 제일 많이 국률적으로 피지컬적으로 성장한 게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올라갔을 때 제일 많이 되더라고요. 대학교 때 확실히 웨이트를 계속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몸의 성장도 거의 다 된 시기였으니까 이제 위로는 안 크되 좀 옆으로 이제 커지더라고요. 고등학교 때는 아무리 해도 위로 계속 커지면서. 만약에 다시 이제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뉴질랜드에서 웨이트를 어린 나이에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은 그때 웨이트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냥 지금처럼? 저는 그냥 지금처럼 하고 그때 좀 더 그냥 볼적인 부분을 더 했던 것 같아요. 해야 될 것 같아요. 했을 것 같아요. 뉴질랜드에서는 주로 어떤 훈련을 많이 하신 거예요? 뉴질랜드에서는 그냥 좀 경기 좀 많이 뛰고 좀 피지컬보다는 좀 볼 가지고 볼 컨트롤 이런 거랑 좀 코디 훈련을 좀 주로 했던 것 같아요. 경기 좀 많이 뛰면서. 그러면서 한국에 딱 들어왔을 때 이거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좀 어떠셨어요? 맨 처음에는 막 왔을 때 뭐 동계 같은 때는 뭐 새벽에 나가가지고 유산소 뛰고 그런 거는 거의 없었죠. 없었죠. 근데 그런 것부터 좀 적응하기가 좀 힘들긴 했어요. 근데 계속 그냥 어떻게 보면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아니었으니까 계속 이겨내려 했던 것 같아요. 뉴질랜드에 비해서 한국의 고등학교 축구부 이런 데는 막 합숙 생활, 단체 생활도 더 훨씬 많지 않나요? 네, 거기는 합숙이 없어요. 뉴질랜드는 합숙을 안 해요. 근데 오니까 한국은 바로 합숙을 하더라고요. 합숙하고 새벽 운동하고 네, 새벽 운동하고 웨이트하고 가끔씩 세탕하고. 세탕이라는 거는 뭐 아침, 그렇죠. 그러니까 새벽, 오후, 저녁. 그렇게 세 번. 세 번 하면 진짜 힘들었겠어. 네, 3번 힘들었죠. 근데 거의 저녁에는 주로 개인 운동을 해가지고 그때는 그때 웨이트 좀 했죠. 근데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운동하면서 좋았던 부분은 어떤 거예요? 아무래도 제가 웨이트를 못 했는데 딱 웨이트를 하면서 몸에 힘이 붙는 느낌도 났고 그런 부분에서 제일 좋았고 그 다음에 좀 몸에 부딪히고 이런 좀 기술적인 면에서도 좀 한국이 좀 체계적이고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좋다 이런 느낌을 받은 것 같아요. 올해는 좀 전방에서 어떤 역할을 좀 많이 좀 부여받고 있나요 지금까지? 뭐 지금 무슨 역할을 받고 있는 건지? 그냥 최대한 많이 받아주는 움직임 뿐만 아니라 침투적인 움직임도 다 하고 키핑을 좀 잘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는 좀 올해는 내가 이 정도 좀 목표를 좀 이루고 싶다라는 게 좀 있나요? 전 개인적으로 그래도 3년 차니까 공격 포인트 그래도 10개 정도는 하고 싶은 그런 마음가짐으로 계속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요? 제카 선수의 최근에 뭐 컨디션이랑 호흡은 좀 어떤가요? 제카가 최근에 그때 베트남 갔을 때 다쳐가지고 최근에 복귀했는데 아직 제카랑 뛰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아무래도 같은 포지션이니까 어떻게 보면 제카라고 경쟁 상대이기도 하죠. 근데 왜냐면 천연마 공격수라는 게 늘 외국인 선수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포지션이잖아요. 다른 포지션은 그래도 좀 덜한데 그거 좀 되게 좀 스트레스도 많을 것 같은데 좀 어떠세요? 그쵸. 그래서 막 다른 팀들 다 보면 뭐 22세도 다 그냥 공격형 아니면 윙들 다 뛰고 솔직히 중앙수비랑 공격수는 뭐 국내 선수 형들이랑 싸워야 되지만 그뿐만 아니라 용병들이랑 싸워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뭐 특별히 특출나지 않는 이상 거의 다 모든 팀들의 용병을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힘들었던 것 같아요. 좀 어떻게 좀 경쟁력을 갖춰야 될까요? 아무래도 용병보다 좀 더 활동량이 더 가져야 되고 좀 그래도 용병이 만약 그 팀에 있는 용병이 못하는 것을 제가 가지면 뭐 어떤 경기에서는 그런 부분도 필요할 테니까 그때 쓰여지지 않을까 싶어요. 올해부터는 이제 U22가 끝난다고 들었어요. 조금
어떠신가요? 경쟁을 더 해야 되는데. 이제 22세가 끝나니까 진짜 K리그 딱 그냥 평가되는 이제 자리인 것 같고 이제 22세가 끝났으니까 솔직히 말해 지금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22세도 끝났고 이제 제대로 평가받고 이러니까 저도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경기장에서 다 최대한 많이 나오게 해서 저도 좋은 평가를 받아가지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야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이우재 선수한테 많은 응원을 보내는 포항 팬 여러분들께 한 말씀 마지막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못하든 잘하든 항상 응원을 보내주시는 포항 스틸러스 팬 여러분 항상 감사드리고 제가 올해는 작년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셔서 경기장 들어갈 때 항상 기대를 가지고 좀 골을 넣을 수 있겠다는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포항하고 성남하고 어디 훈련이 더 빡세대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성남을 안 가봐가지고 포항이 힘든 것 같아요. 포항 힘들다고 다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인성이 형도 포항이 힘들다 하고. 그래요? 여기 오는 형들 다 한 일주일 정도 하면 솔직히 1일차, 2일차는 또 뭔가 괜찮을 하세요. 일주일 지나니까 뭔가 다들 형들 다 힘들어 하시고 하더라고요. 아니 저기 이광혁 선수 만났는데 밥맛이 너무 좋대요. 서울FC 훈련량이 포항에서 하던 거에 막 그보다 훨씬 적어가지고 엄청 밥맛 좋대요. 가영이 원래 체력적인 부분이 좋아가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요? 또 다른 사람이 하면 또 모를 수도 있어요.